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내어 이 질문에 답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나요? 사과 하나? 바나나 한 개? 아니면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같은 나이, 같은 동네에 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마다 병원을 찾아가고 또 한 사람은 등산을 즐깁니다. 한 사람은 약봉지가 점점 늘어나고 또 한 사람은 건강검진에서 의사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운동량? 유전자? 스트레스? 놀랍게도 그 답은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과일입니다. 오늘은 60대 부부 김철수 씨와 이영애 씨의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당신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아침 7시.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김철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합니다. 어젯밤 잠을 설쳐서인지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피곤하네. 그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엽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산 망고가 보입니다. 달콤하고 영양 만점이라는 광고 문구가 생각났죠. 비타민도 많다고 했으니까 건강에 좋겠지. 철수 씨는 망고 2개를 꺼내 믹서기에 넣습니다. 우유를 조금 붓고 얼음을 넣고 스위치를 켭니다. 위잉 마이너스. 몇 초 만에 진한 노란색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한 잔 가득 따라 단숨에 마셔버립니다. 아, 시원하다. 철수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칩니다. 같은 시각 부엌 한쪽에서는 이영애 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과 1개를 깨끗이 씻어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천천히 한 입 크기로 잘라냅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사과 조각들. 그 옆에는 방울토마토 한 줌이 놓여 있습니다. 영애 씨는 식탁에 앉아 사과를 한 조각씩 입에 넣고 천천히 씹습니다. 아삭아삭 마이너스. 씹을 때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자연의 단맛과 향. 그녀는 급하지 않게 20분에 걸쳐 아침 과일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똑같이 과일을 먹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두 사람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여다볼까요? 철수 씨가 마신 망고 스무디. 망고는 분명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비타민 O와 C가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가득하죠.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에 있었습니다. 믹서기에 갈아버린 순간 망고 속 섬유질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나 되는 망고가 한 잔에 들어갔죠. 이것을 단숨에 마셨을 때 철수 씨의 몸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분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췌장이 놀라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지쳐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반면 영애 씨가 먹은 사과는 어떨까요? 껍질째 먹은 사과 1개. 여기에는 약 4.4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당분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댐이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듯이 말이죠. 그래서 영애 씨의 혈당은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췌장은 놀라지 않습니다. 인슐린도 적정량만 분비됩니다. 게다가 방울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혈관을 보호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같은 과일이지만 먹는 방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아까 스무디 마셨는데 벌써 배가 고프네. 급격히 올랐던 혈당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위급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철수 씨는 주방으로 가서 과자 봉지를 뜯습니다. 단 것이 당깁니다. 몸이 빠른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한 입, 두 입. 어느새 과자 반 봉지가 사라졌습니다. 반면 영애 씨는 여전히 활기찹니다. 그녀는 베란다에서 화분을 가꾸고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물을 주고 흙을 만지는 동작이 자연스럽습니다. 날씨 참 좋네. 배고픔도 느끼지 않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0대가 되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급격한 혈당 변화를 몸이 쉽게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공복에 당분이 많은 과일 주스나 스무디를 마시는 것은 60대 이상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을 통째로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오후 2시, 철수 씨는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식곤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조금만 쉬어야겠어. 그는 그렇게 2시간을 잡니다.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목도 뻐근하고 머리도 무겁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일어나 봐. 철수 씨는 한숨을 쉽니다. 같은 시각 영희 씨는 운동화 끈을 묶고 있습니다. 산책 다녀올게요.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두 바퀴 걷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얼굴에는 건강한 땀이 맺혀 있고 표정은 환합니다. 아, 개운하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철수 씨는 아침부터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급격히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은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게다가 과자로 보충한 당분은 또다시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켰고 점심 후에는 더 큰 피로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영애 씨의 혈당은 하루 종일 안정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인 혈당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식곤증을 거의 느끼지 않았고 활동할 에너지가 충분했던 것이죠. 6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안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매일 피곤하고 무기력한 삶과 활기차고 능동적인 삶. 그 차이는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먹는 과일 한 조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과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아. 많이 먹을수록 좋지. 정말 그럴까요? 과일은 분명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첫째, 당도가 높은 과일은 주의해야 합니다. 망고, 파인애플, 포도, 수박 같은 과일들은 맛있지만 당분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이미 혈당 문제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라면 이런 과일은 소량만, 그것도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과일 주스는 피하세요. 시판 주스는 물론이고 집에서 직접 갈아 만든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믹서기에 가는 순간 섬유질이 파괴되고 과당이 액체 상태로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탄산음료와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통조림 과일을 조심하세요. 파인애플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 편리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 시럽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좋은 선택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 마이너스 하루 1개, 껍질째 먹으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베리류 마이너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면서도 당분은 낮습니다. 키위 마이너스 비타민 C가 오렌지보다 많고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장 건강에 좋습니다. 토마토 마이너스 과일로 분류되지만 당분이 매우 낮고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아보카도 마이너스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당분은 거의 없습니다.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배 마이너스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기관지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먹는 방법입니다. 규칙 1통째로 먹으세요. 갈지 말고 짜지 말고 섬유질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규칙 2 천천히 씹으세요. 최소 20분에 걸쳐 먹으면 포만감도 생기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규칙 3 적당량을 지키세요. 하루 과일 권장량은 200-300지 정도입니다. 사과 1-2개 정도의 양이죠. 규칙 4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먹으세요. 공복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규칙 5 다양하게 먹으세요. 한 가지 과일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종류를 번갈아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철수 씨와 영희 씨가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 그리고 현미밥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철수 씨는 냉장고에서 파인애플 통조림을 꺼냅니다. 후식으로 이거 먹자. 달콤한 시럽에 절여진 파인애플 조각들. 그는 3조각이나 먹습니다. 영희 씨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아보카도 반 개를 꺼내 얇게 썰어 샐러드와 함께 먹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고 발사믹 식초를 조금 더합니다. 이게 훨씬 속이 편해. 같은 후식이지만 두 사람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인애플 통조림에는 과일 자체의 당분뿐 아니라 추가된 설탕까지 들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이런 후식을 먹으면 자기 전까지 혈당이 높게 유지됩니다. 이것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반면 아보카도는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혈관 건강에 탁월하죠. 게다가 당분이 거의 없어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밤 10시, 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 있지만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갈증이 납니다. 몇 번이나 뒤척입니다. 요즘 유난히 피곤하네. 잠도 잘 안 오고. 그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습니다. 영애 씨는 책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잠이 듭니다. 편안한 호흡, 안정적인 심박수. 그녀의 몸은 숙면을 위한 최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의 차이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건강에 거대한 차이를 만듭니다. 철수 씨는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간 것을 확인합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약을 먹어야 할 수 있어요. 반면 영희 씨는 같은 검진에서 의사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수치면 정말 건강하게 관리하고 계시네요.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세요. 두 사람의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었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먹는 과일 한 조각, 그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바꾸기. 내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시세요. 그리고 30분 후 사과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먹으세요.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만약 사과가 질린다면 오늘은 배, 내일은 키위, 모레는 토마토로 바꿔가며 드세요. 주스를 꼭 마시고 싶다면 야채 주스를 선택하세요. 당근, 샐러리, 케일에 사과를 조금만 넣어 단맛을 더하세요. 간식 시간 활용하기. 오전 10시쯤 배가 고프다면 견과류 한 줌과 방울토마토를 드세요. 아몬드나 호두 O-6개와 토마토 O-6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은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을 동시에 제공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점심 후 습관. 점심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세요. 10-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아파트 복도를 걷거나 집안을 천천히 거닐기만 해도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20-30%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 후식 바꾸기. 저녁 식사 후 단 것이 당긴다면 베리류나 키위를 드세요. 딸기 O-6개 또는 블루베리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달콤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혈당에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장보기 전략. 마트에 갈 때는 리스트를 만드세요. 당도가 낮은 과일 위주로 사과, 배, 키위, 베리류, 토마토, 아보카도. 피해야 할 것들 과일 주스, 통조림 과일 말린 과일.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의식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내일은 또 내일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들이 이미 증명해 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3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통과일을 먹는 사람에 비해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이 21%더 높았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는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는 50세 이상 성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2%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주의 연구진은 베리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노인들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60대 이상에서 식이섬유 섭취가 많을수록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사람들의 삶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과 질병에 시달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제 6개월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철수 씨는 의사의 경고를 듣고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아침 망고 스무디 대신 사과와 방울토마토로 바꿨습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파인애플 통조림 대신 신선한 베리류를 후식으로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달콤한 스무디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곤증이 줄었습니다. 오후에 눕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갈증이 줄었습니다. 밤에 자다 깨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체중이 3kg 줄었습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6개월 후 건강검진.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철수 씨,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과일 먹는 방법을 바꿨을 뿐이에요. 영희 씨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녀와 철수 씨는 이제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 이제는 비슷한 건강 상태. 영희 씨가 말합니다. 요즘 몸이 한결 가벼워요. 철수 씨가 대답합니다. 나도 그래.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두 사람은 웃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며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철수 씨와 이영희 씨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말입니다.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이제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긴 때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70대에도 80대에도 활기차게 걷고 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기적 같은 약이나 값비싼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올바른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작은 선택. 그 선택이 모여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한 주를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밤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어떤 과일이 들어있나요? 과일 주스는 없나요? 통조림 과일은 없나요? 내일 마트에 가신다면 사과, 키위, 토마토를 사세요. 믹서기는 잠시 치워두세요. 대신 좋은 과일 칼을 준비하세요.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사과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먹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나이 들수록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 그 작은 차이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 있지도 않습니다. 약국에 있지도 않습니다. 건강은 바로 여기 당신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햇살과 함께 일어나 사과 한 개를 드세요.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한 입 한 입 씹으며 그것이 건강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건강하세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